1941년 독일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수도인 모스크바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해진 소련군은 가용한 모든 무기를 서둘러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BM-13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카츄샤라 불린 이 무기는 비록 정확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대량의 로켓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어 독일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련군은 T-34 전차, 일류신2 슈투르모빅 공격기와 함께 카츄샤를 전쟁 승리의 3대 병기로 선정했습니다. 카츄샤의 위력을 확인한 소련은 전쟁 이후 BM-21과 같은 다연장 로켓을 계속 선보였으며 이러한 무기들은 공산권 국가의 대표적인 화력 체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대규모 기갑전력으로 재파식 공격을 실시하는 종심 기동 전술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방 세계에서는 우수한 항공 전력으로 그들을 상대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적 방공포의 대응으로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지상군이 운용하는 광역 제압용 다연장 로켓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76년 미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시작한 새로운 다연장 로켓 사업은 이후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군의 주력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에머슨, 일렉트릭, 마틴, 마리에타, 노스롭, 보잉, 보우트 이렇게 5개의 회사가 참여해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보우트사가 주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 육군은 1983년 M270 MLRS를 실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럼 M270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270의 차체는 LP M993이라는 궤도식 차량을 사용했는데 이는 M2 브래들리 전투차의 공체를 연장한 것입니다. 전투 중량 25톤인 이 차량은 VTA 903 500마력 디젤 엔진을 사용해 포장 도로에서 시속 64km, 60%의 경사로 0.9m의 장애물, 2.29m 폭의 참호를 건널 수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에는 차장과 호수, 조종수 이렇게 3명이 탑승하며 이곳에 화기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내에서 사격을 위한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1.62mm 탄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이 둘러져 있고 난방용 히터와 화생방 방어를 위한 여압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격 시에는 충격파로 인한 차량 전면 유리 손상을 막기 위해 강철제 셔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궤도형 바퀴는 야전에서의 기동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사격 시 일반 타이어에 비해 차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어 탄의 명중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M270의 로켓 컨테이너는 6발들이 로켓 포드가 2기 장착되어 있어 총 12발의 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것이 360도 회전되어 전방향 사격이 가능합니다. 12발의 탄은 60초 이내에 모두 사격이 가능한데 사격이 끝난 후에는 내장형 크레인을 이용해 3분 이내에 새로운 포드로 재장전할 수 있습니다. M270의 지원 체계로는 M577A2 지휘차량, M985 전술트럭, M88 군안정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M985 전술트럭은 유견장 포드 4개, 트레일러에 추가로 4개를 적재하며 M270을 따라다니며 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270의 기본 탄은 M26 227mm 전술 로켓입니다. 사거리 32km로 내부에는 644개의 자탄이 내장되어 있으며 목표 지역 상공에서 분산된 각 자탄은 40m 이내에 인명을 살상하거나 10c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보통 M26 로켓 단 한 발로 축구장 3개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26A1은 자탄의 수를 518개로 줄이는 대신 추진제의 양을 늘려 다거리를 45km로 연장했습니다. M30은 404개의 자탄을 내장하고 있으며 GPS와 관속 유도 장치로 정밀하게 유도되어 GMLRS라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도가 뛰어난 만큼 탄약 소비량을 약 80%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T2는
대전차 지뢰를 살포하는 탄으로 내부에 28개의 지뢰가 내장되어 있으며 최대 39km까지 비행해 공중에서 대전차 지뢰를 살포합니다. 에이테킴스는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크기가 커서 유견장 로켓포드에 한 발만 장착할 수 있는데 기본형은 950개의 자탄을 장착하고 150km를 날아갈 수 있지만 자탄의 수를 줄이고 추진제를 늘리면 최대 300km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탄도미사일로 불리기는 하지만 단순한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코스 변경과 불규칙적인 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에이테킴스 블록2는 대전차 유도 자탄을 살포합니다. 배시라 불리는 이 자탄은 총 13발이 에이테킴스 내부에 장착되는데 목표 지역 상공에서 분산되며 음향 센서와 적외선 센서로 적 전차와 기갑 차량 등을 찾아내 장갑이 약한 상부로 돌진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M270의 첫 실전 배치는 1991년 걸프전쟁이었습니다. 미군 제18공전 군단의 군단 포병대는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189대의 M270을 투입했으며 그들의 활약으로 이라크군 전차 1300대, 상갑차 1450대를 쉽게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라크군은 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무기로 미 공군의 B-52 폭격기와 M270 MLRS를 꼽기도 했습니다. M270은 우리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1984년부터 주한미군인 제2보병사단에 36대가 배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1994년 판문점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도 MLRS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8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구룡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거리가 30km 정도에 불과하고 130mm 탄을 사용해 위력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보다 긴 사거리와 강력한 화력으로 북한군의 기갑 전력과 장사정포를 제압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M270 58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시에는 신속히 전력화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로켓포드와 지휘차, M985 전술 차량, M88 군안 전차를 모두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008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은 전시 수준의 대화력전 태세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M270을 동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24시간 연속 가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절기에 장비를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운용하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선 엔진을 가동해 전기를 생산해야 했는데 혹한의 날씨로 엔진을 아무리 가동시켜도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가장 중요한 장비인 사격 통제 장치가 고장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130mm에서 600mm까지 다양한 로켓과 미사일을 운용해 광역 제압 임무와 정밀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기존 구룡을 모두 대체하고 앞으로는 배터리가 문제되는 M270도 대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군은 M270을 개량한 M270A1을 선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운용 체계는 동일하나 사격 통계 장치의 성능을 개량해 정확도를 높였으며 로켓포드는 직선 방향의 이동뿐만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해 사격 조준 시간을 93초에서 16초로 단축시켰으며 재장전 시간은 260초에서 160초로 줄였습니다. 또한 GPS와 관성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 GMLRS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270A1은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던 배터리 문제도 해결했는데 보조 발전기를 장착해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도 작전 태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270은 개발국인 미국에서 991대, 독일이 252대를 도입했으며 기타 나토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도 99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직도입했던 것과 달리 일본은 닛산 자동차 우주항공사업부에서 면허 생산을 실시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M270A1을 M270A2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고 록히드 마틴사가 수행하는 이 사업은 500마력 엔진을 600마력으로 강화하고 사격 통제장치를 개선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 사거리를 500km 혹은 800km로 연장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성능이 개량된 M270A2를 2050년대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M270 MLRS 공산권의 기갑 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이 다연장 로켓은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에 배치되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는 주요 화력 자산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천무와 같은 새로운 다연장 로켓이 개발되어 서서히 그 자리를 내어줄 예정이지만 M270A2로 성능 개량을 해 일부 국가에서는 당분간 지상군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